프로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전기차의 핵심은 자율주행 성능에 달려있지 않은가.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를 이제 자율주행화 시키는데 가장 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그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위쪽으로 누르면 현재 속도가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서 세팅이 됩니다. 일단 120km로 맞춰 놨고요. 그리고 이게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뭐 핸들에 파란 마크가 들어온 거 보니까 나 잘 따라갈게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놓고 가면 이 차선을 잘 따라가는데 생각보다 좀 믿음직스럽습니다. 예, 현대기아차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때는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이러고 운전을 했었는데 벤츠라는 확실히 마크가 주는 신뢰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왠지 놔도 정말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해줄 것 같고, 그리고 또 뭐 안 되면 가다가 사고가 나도 또 뭐 알아서 해결을 해줄 것 같고. 자, 뭐 속도가 지금 70km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소음도 거의 없고, 이게 무슨 소린가요? 그냥 바퀴 굴러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나고 좀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일단 손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좋습니다. 이렇게 한번 잡아주라고 나오는 건 똑같네요. 발도 떼고 손도 떼고. 뒤에 계신 PD님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너무 떨지 마시고요. 그리고 벤츠잖아요. 일단 뭐 받아도 어느 정도 뭐 튼튼할 거예요. 다치지 않을 것 같고. 자, 약간 커브가 심한데 이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. 코나 EV 자율주행을 해봤을 때 이런 커브에 한쪽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.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또 어느 순간 좀 막 쏠렸다가, 그래서 차선을 좀 간신히 그냥 억지로 물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, 조금 전에 그 약간의 이제 한 15도 정도의 각도의 커브였는데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 보니까 좀 믿고 좀 다녀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. 앞차와의 거리도 적절하게 유지해서 가고 있고요.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여기에 보면 아주 버튼으로 멀게 가깝게 가깝게 한번 해볼까요? 잘 따라가네. 자, 가까우니까 무섭다. 약간 좀 2칸 정도로 해서 벌려놓고, 자, 이 정도 거리를 놓고서 좀 한번 달려가 보죠. 근데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자, 우리 피디님 무섭지 않으신가요? 좀 무섭지 않으신 것 같은데, 이렇게 뭐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늘 봐도 그럭저럭 운전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달려볼게요. 자, 달려보죠. 이건 정말 좀 무서울 겁니다. 날아가는 게 이게 408마력? 이 2.4톤짜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. 와우. 나름 짜릿했는데. 이렇게 무거운 차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? 벤츠의 AMG 계열의 차들 그 느낌? 물론 배기음은 없으니까 밟는 게 좀 밍밍하고, 오른쪽에 배터리 소모 게이지만 뭐 춤을 추는 정도긴 한데 좀 쭉 밟으니까 한 발짝 빠르다. 그냥 뭐 내연기관차보다 한 발짝 빨리 간다. 그냥 밟으니 바로 튕겨 올라가더라.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그 가속감. 이 가속감 때문에 이 차를 좀 타고 싶어요. AMG를 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뭐 한 2억대의 차 가격인데, 뭐 이런 순발력, 속도, 그리고 안정감, 이런 이유 때문에 이 AMG를 사시는데, 가속감은 거의 AMG급이에요. 이 차가 제로백이 무려 5.1초입니다. 5.1초면 잘 느낌이 없으실 텐데, 대부분 뭐 승용차들이 보면 한 7초, 8초,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이 보통 한 6초대가 나옵니다. 카이엔보다도 훨씬 빠르고, 비슷한 급을 찾으려고 하면 뭐 BMW X6 정도, 그게 한 5초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포르쉐 박스터, 뭐 스타트에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 박스터가 한 4.9초, 거의 제로백은 박스터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국산 전기차를 타면서 제일 불안했던 게 달리기 성능, 그리고 한 100km가 넘어가면 하체가 막 휘청거리고 막 무섭고 위에하고 아래하고 따로 노는 것 같고, 그런 느낌이 이거 전기차 이건 좀 너무 무른 거 아니야? 근데 그 생각을 벤츠 EQC가 완전히 없애줍니다. 지금 달려도 S클래스 느낌이에요. 쭉 뽑아도 좀 바닥에 깔리면서 핸들 그립감이 두꺼워서 그런가 뭐 굉장히 좀
바퀴가 육중하게 잡아주는 그런 안정감. 이 벤츠의 핸들링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가 IT 기기냐 자동차냐 기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IT가 가미된 기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핸들 밸런싱이라던가 뭐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차의 영역이 아닌 자동차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얼마만큼 잘 달리고 서느냐, 이 부분이 차의 핵심인데, 뭐 달리는 거야 뭐 모터 기술이 좋아지면 달리겠지만 얼마만큼 안정감 있게 달리느냐, 그 부분이 이 차를 만드는 그 브랜드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코너링도 지금 80km 넘는데 쭉 돌아보니까 뭐 글쎄요 한 50km 정도 느낌? 코나 EV 타고 돌 때는 밖으로 점점 몸이 이렇게 나갔어요. 근데 이 차는 그냥 뭐 이 정도 코너 이걸 왜 감속을 하지? 그런 느낌입니다. 한번 쭉 밟아봐. 근데 앞에 트럭 2대 형님이 이제 치고 나갈까봐 아유 완벽하게 디펜스를 하고 계시네요. 오늘 빠져나갈 데가 없네. 자,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택시 어르신께서 끼지 말라고 또 뭐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트럭이 너무 커요. 자, 조심하세요. 뒷자리. 또 바로 앞에다 디펜스가 들어오네요. 자,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지금 속도 뭐 한 7, 80 정도 되나? 뭐 좀 별 느낌은 없는데, 하여튼 나가는 거는 뭐, 야, 더 밟아, 그런 느낌이에요. 쭉쭉 밟아봐. 더 밟아, 더. 왜 안 나가? 쭉쭉. 근데 지금 속도가 꽤 후들들들 합니다.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올라왔는데, 왜 이렇게 속도감이 안 나죠? 속도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엔진 소리라도 부항하는 느낌이 있거나, 뭐 차가 좀 헐떡거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, 밟으니까 그냥 그래 밟어 나 돌릴게 쭉 돌아가는 그런 느낌. 자, 물론 뭐 배터리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. 물론 뭐 충전료가 싸니까 이번 배터리 뭐 기름값 안 드니까 뭐 이거 뭐 편안하게 밟을 수 있죠. 자, 우리 가속감이 얼마만큼 쫄깃하게 느껴지는지, 이게 이 전기차를 타면서 좀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요? 순발력이 좋으니까 끼어들기가 너무 좋아요. 그 부응하고 하는 그런 좀 어떤 렉?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끼어들기도 굉장히 좋고요. 지금 코너링 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정적이에요. 지금 한 7, 80km 정도밖에 안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근데 브레이크가 조금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. 뭐 속도가 있어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조금 좀 쫙 잡아주는 그 탁탁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는 아니네요. 이게 아무래도 RV 차들이 브레이크가 조금씩은 밀립니다. 차가 무거워서 그런가요? 아무래도 디스크를 조금 더 넓히면, 더 크게 하면 조금 이 제동력은 좋아질 것 같은데, 디스크가 AMG 같지 않아요. AMG 디스크를 갖다 붙였으면 좋겠는데, 물론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브레이킹을 하기 전에, 패드가 브레이크를 좀 기능을 하기 전에 에너지 회생 제동이라는 시스템을 돌립니다. 즉 이런 정지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모터를 거꾸로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속도를 줄일 때 일단은 발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면 이제 디스크를 패드가 꽉 잡아서 세워주는데, 디스크 사이즈를 좀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이 차 가지고 뭐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막 200km 뭐 이렇게 달리겠냐라고 하지만, 그래도 전기차의 특징이 있어요. 달리면서 속도감을 잊어버린다. 뭐 내가 한 6, 70km를 달려도 사실 그 스피드를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소리가 없으니까. 그리고 밟아도 이 정도면 차가 힘들어 하겠구나, 그런 느낌도 없어요. 왜냐면 차가 너무 잘 그냥 당겨주니까. 이렇게 쭉 밟아서 튀어나가는 가속감은 이게 좀 약간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. RV 차를 타면서 휘청거리고 달리지 못하고, 실내 공간은 넓지만 뭐 좀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, EQC는 그런 고민을 다 해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실내도 넉넉하게 넓고요. 그리고 끼어들기의 왕이에요. 밟으면 그냥 착착착착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칼치기 그런 거 뭐 하면 안 되는데, 칼치기 같은 거 하더라도 쟤는 뭐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쭉쭉 잘 뻗으니까. 자,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칼을 쳐야죠. 이렇게 쭉 쳐줘야 되는데
자, 달려봅니다. 네, 이 고속도로도 이제 차가 많아졌어요. 차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다들 왜 이렇게 느리게 가죠? 다들 안 가는 것 같아요. 좀 쭉쭉쭉쭉 달려줬으면 좋겠는데, 제가 좀 비정상인가요? 근데 어느덧 뭐 제한 속도 전후의 속도이긴 한데, 자, 달리면서 엔진 소리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굴러가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. 이 풍절음도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한데, 이 유리가 이중이래요. 그래서 풍절음을 잘 잡아주고, 또 모터에서 나는 그런 뭐 저주파 소음, 그리고 풍절음과 같은 고주파 소음을 골고루 막아주기 위해서 안에 뭐 특수한 필름이 들어가 있는 이중 접합 유리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정숙한 건 아니에요. 안에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, 그냥 휘발유차보다 약간 조용한 정도. 그냥 저속에서나 시내 주행할 때는 이 전기차는 거의 소음이 없는데, 뭐 달리면 아무래도 바람 소리, 바퀴 소리 이런 것들은 좀 나오겠죠. 운전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도 벤츠 내비게이션 써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개떡 같았거든요. 근데 이제 벤츠도 내비게이션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차가 좀 막히니까 우리 한번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죠. 안녕 메르세데스.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안녕 메르세데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22km 정도를 더 주행하실 수 있어요. 독일에서 온 애들인데 그래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습니다. 안녕 메르세데스.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. 현재 연비 출발 후 평균 소비량은 킬로와트시당 2.3km이고 마지막 리셋 후에는 킬로와트시당 2.4km예요. 지금요 속도가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요. 거의 뭐 끝까지 밟을 뻔 했는데 다른 차들이 안 가길래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더니 뭐 제가 지금 좀 뭐 세려 밟고 있었네요. 근데 운전 포지션도 그렇고요. 좀 적절히 좀 약간 등을 좀 꼿꼿하게 세운 그런 느낌인데 뭐 허리도 아주 편안하게 잡아줍니다. 딱딱하면서도 좀 편안한,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푹신한 건 아닌데 딱딱한데 뭐 달릴 때 너무 편해요. 몸이 등에 딱 붙는 이런 부분에서 역시 차를 오랫동안 만든 회사는 좀 다르다. 뭐 이런 핸들의 두께감, 그리고 뭐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크기, 또는 시트 포지션, 그리고 뭐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, 또 그리고 뭐 이런 구동계의 적절한 밸런스, 뭐 인텔리전스 밸런스라고 하던가, 뭐 하여간 앞뒤바퀴를 정말 인텔리전스하게 돌려준다고 하는데, 비포장은 못 달려봤지만 지금 일반 도로에서의 밸런싱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벤츠니까 이건 되는 것 같아요. 차를 정말 100년 이상 만든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기차는 좀 뭐 초보이지만 다른 세팅을 워낙 잘하니까 뭐 전기차 초보 같지가 않게 느껴집니다. 편안해요 아주. 자, 이렇게 1차선은 철벽 수비를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한번 쭉 달려보죠. 자, 브레이크를 쭉 밟았는데 좀 브레이크는 약간 좀 아쉽다. 브레이크는 좀 밀린다. 그래서 이거 좀 뭐 AMG 생각하시고 브레이킹 하시면 안 돼요. 그것처럼 탁탁 걸리고 뭐 칼 브레이크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좀 완만하게 잡아주는 느낌의 브레이크,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가볼까요? 자, 달려봅니다. 쭉 달려서 이렇게 좀 비켜주고 그래야죠. 1차선은. 자, 1차선은 좀 비켜주고 그래야 그래도 전기차를 모는 맛이 납니다. 만약에 이걸 휘발유를 떼거나 디젤을 떼고 이렇게 엑셀링을 한다면 정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약간 지구에 미안한 마음은 아무도 안 가지시죠. 하지만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밟으시는 거 나름대로 좀 어떤 가진 자의 여유? 나는 좀 밟아도 돼. 왜?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. 자, 이 차의 가격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억 300 또는 뭐 1886 패키지인가요? 그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1억 700만 원. 자,
국산 전기차의 한 뭐 2배 이상의 가격입니다. 근데 이거 경제성 때문에 이 차를 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전혀 경제적이지 않아요. 이 벤츠 파이낸스를 이용을 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내면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휘발유를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쓰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데 이 차 역시 그 기름값을 약간 아껴서 그걸로 벤츠를 탄다? 그러기에는 월 내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고 차 가격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어요.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된 분들 센터에 가면 많이 뵐 수가 있습니다. 센터 가면은 이제 고장이 좀 5년 정도 되면 많이 나거든요. 그러면 보통 견적이 거의 한 1,000만 원? 무조건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. 근데 전기차는 고장 날 게 없어요. 엔진, 미션 이런 쪽 고장 날 거 전혀 없고요. 그리고 벤츠의 고질병이 엔진 누유인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왜냐면 엔진이 없으니까.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보통 한 40만 원까지도 해요. 물론 AMG 같은 경우에는 한 60, 7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엔진 오일 갈 필요도 없고 고장 날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는 벤츠를 타고 싶은데 사실 센터 가서 기다리고 소모품 갈아주고 이거 너무 귀찮아. 난 그냥 그냥 충전만 하고 탈래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이거 타실만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은 탓에 아무래도 처음에 이 차를 사면 충전료가 공짜인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. 벤츠 전용 충전기에서는 충전료가 공짜고요.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주택,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좀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타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벤츠 EQC, 벤츠에서 전기차를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전기차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은 사실 벤츠의 핵심은 엔진과 미션인데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그냥 모터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벤츠로서도 굉장히 고민은 많을 텐데 이 친환경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벤츠도 이제는 전기차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, 그리고 기대를 해봐요. 사실 S클래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사장님들, 회장님들 더 이상 이 에너지 환경 오염을 좀 시키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차 가격이 비싸도 좀 그런 차를 탈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. 그런 면에서 벤츠의 이번 전기차 도전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물이다.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한 번쯤 재미삼아 타보는 건 괜찮은데 아직 이 전기차를 억대로 주고 타기에는 물론 테슬라는 다 1억 한 중반대 정도 되는데 이 벤츠도 조금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았을 것 같다,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